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물 이번 시간에는요. 자주 물어보는 장기수선 충당금 Q&A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장충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도라 격리실물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의 모든 것,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요즘 컴퓨터랑 마우스랑 상태가 좀 안 좋네요. 판도라님, 장기수선 충당금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장기수선 충당금 회계 처리는 제가 여기다가 연결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시험 문제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죠? 알고 계시죠? 자, 자주 물어보는 장기수선 충당금 Q&A. 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 방법. 여러분, 사용자는 뭐예요? 소유자 말고 사용자, 소유자 말고 사용자, 사유자 말고 사용자. 그죠? 소유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사용자는 그 건물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그 전세를 얻거나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사용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돈을 납부했어요. 왜 이렇게 납부를 할까요, 여러분? 왜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자, 공동주택법에서는 명확하게 소유자한테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사용자한테 받을까요? 왜냐하면 외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격리분이 아니면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요번 달 29,500원 나왔습니다. 돈 넣어주세요. 아니면 우리 고지서 보낼게요. 이렇게 하면은 격리 일 못하겠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배부한다? 사용자한테.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나 이런 분이었어요. 임대. 그러다가 이제 난 나 잘 살았어요. 저 이제 딴 데로 이사 갈게요.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때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받아서 주잖아요. 그죠? 서로 관리비랑 장기수선 충당금이랑 서로 상계 처리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원래 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용자가 내니까 그 돈은 돌려주어라, 반환해라. 그리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게 얼마 이번에 너희 장기수선 충당금 이분이 2019년 1월부터 몇 월까지는 계산했더니 10 몇만 원이었어요. 13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몇 월 며칠부터는 몇 월 며칠까지는 얼마였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단가가 여러분 3년마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금액이 뭔가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금액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옛날에 이제 웃긴 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월세를 주셨나 봐요. 월세를 주셨는데 제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분을 계산을 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셔야 된다. 그랬더니 소유자분이 이제 관리소로 전화를 했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는 월세를 받는데 자기가 이렇게 만약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많이 우리가 돌려줘야 될 줄 알았으면 월세를 더 높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막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사모님 저 아파트에 안 살아도 아파트에 처음 사시나 봐요. 저도 아파트 안 살아보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저도 아파트 안 살긴 하는데 요거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입주민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을 해드리거나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그분이 저한테 화를 내셨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많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그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이 알고 있잖아요. 소유자가 내도록 공동주택에서는. 근데 사업주체가 미분양 세대에 전세를 줬어요. 왜냐면 이제 분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양 세대에 전세를 줬는데 부도가 난 상태에서 세입자는 나는 이제 갈 거야라고 했는데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대는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누가 줘야 되죠? 이 사업 주체가 전세를 줬으니까 그 사람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도가 나니까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그랬더니 세입자는 소유자 대신 대납한 거를 나를 돌려줘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볼까요?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답변이죠. 자, 이거 누가 내야 된다고요? 소유자가 이제 징수해서 우리가 적립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 사용자한테 받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저는 항상 이게 기분이 나쁜 게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요거는 항상 쓰시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항상 요 내용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거든요. 그 미분양 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자를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첫 번째 것도 알고 두 번째 것도 우리가 알죠. 그죠? 근데 이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 우리 여기 다 아는 바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기들이 답변 못 해주겠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게 어디 답변이냐면 국토부의 답변이잖아요. 국토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태료를 때리거나 뭐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시감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를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청에다 문의해. 뭐 시군 구청 서울이나 좀 큰 데는 구청이지만 그런 데 없으면 시청, 구청, 군수 이런 데다 문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아주 공무원스러운 답변이죠. 네. 그리고 승강기 교체 공사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앞에 거는 사실 누구도 답변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그쵸? 누가 줘요? 너희 관리사무소에서 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관리사무소는 단지 배분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잡손실을 잡아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군구청에다가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것 같아요. 시군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교체 공사를 위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이제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어요. 근데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이랑 3층, 보통 1, 2층인데 3층까지도 여기는 사용을 안 하시나 봐요. 소유주 중 일부가 아유 나는 내가 쓰지도 않는데 이걸 내가 왜 이거를 부담해? 하고 비용 부담을 반대를 했대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가 내야 된다라는 근거를 보여달라 하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장기수선 충당금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 하는 거래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으는 목적이에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해야 하는데 이거는 방법이 뭐냐? 이게 어떤 방법이 어떻게 방법으로 걷냐면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 방법은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쓰든 안 쓰든 이거에 대해서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즉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거를 모아 이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을 모아서 그거를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을 나눠서 세대당 단가를 내고 그리고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라고 해서 승강기에 대해서 장기수선 충당금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강기 유지비나 승강기 전기료 이런 부분은 저층 안 내는 경우 있죠. 유지비랑 전기료는요. 그죠? 이건 실제로 내가 사용 안 하니까 안 내겠어. 이거는 규약에 따라서 그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건물 보수를 위해서 제가 모으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승강기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15층인데 이분은 저층에 살아요. 15층에 다른 사람은 살고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뭐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만약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 집값이 여러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맨날 고장나 이런 얘기 있으면 입주민들이 여기 입주하기 싫잖아요. 그죠? 맨날 옛날에 제 친구가 임대 아파트를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고층에 살았던 것 같아요. 21층인가 17층인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장이 그렇게 잘 났대요. 근데 임대 아파트라서 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고장이 잘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그냥 고장 나면 고장 났구나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웃었는데 이렇게 아파트 자체가 겉에가 고급스럽고 안에도 고급스럽고 이래야지 그 집값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줄 텐데 만약에 이거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입주민들 그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거는 그 니네 아파트 니네 건물이니까 너희가 같이 우리가 이거를 낼 때도 장충은 너희 그 소유자들 평당으로 나누니까 이거를 나누니까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공동주택 승강기를 교체하는데 할부로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를 9월경에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는데 전체 비용의 50%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50%는 모아놓지를 못했는데 공사를 해야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50%는 36개월 할부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할부금을 관리비 부과한 후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의 자료를 보면 이분은 할부 공사는 부적절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그리고 만약에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왜 될까요, 여러분? 장기수선 계획을 왜 세웁니까? 다 모은 다음에 그 계획대로 하라고 하는 건데 이분은 돈을 그만큼 안 모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자체가 먼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일단 미리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성급비용으로 지출하면 안 되나요? 가지급금으로 지출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성급비용 대 재예금으로 돈 주잖아요.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못 주는 경우도 있죠. 이게 그럼 발생하면 그냥 장기수선 충당금 그달 모으면 장기수선 충당금 대 이 앞에 케이스는 그렇죠. 장기수선 충당금 대 그 장충 예치금 이렇게 해서 준 거죠. 근데 어떤 데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미리 성급으로 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계획을 안 세웠을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지금이나 성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장기수선 공사는 같은 법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되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할부 방식 또는 분할 지급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 계획과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해 적립하고 또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미리 어느 공사를 할 거면 그 공사를 위해서 미리 걷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후에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될 걸 이 이후에 대해서 걷는 거고, 또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미리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놔야 되는데 안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선 그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장충으로 예산을 짜야 되는 건데 장충으로 예산을 안 짠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죠? 그리고는 다른 걸로.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말은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실질적으로는 모아놨다가 장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간 의미는 다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예산보다 더 많이 쓴 거죠. 그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예산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럼 변경 승인을 받아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요. 예산을 초과해 할부 형태로 미리 관리비 등을 지출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대로 해라 이거겠죠. 장충은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 장기수선 충당금 공동주택 관리 관련 등의 소송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요즘은 규약에 그 가끔 규약 보면은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죠? 일부 장충으로 그 대체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나눠서 관리, 외수입 남은 거 있잖아요. 당기순이익 같은 거. 그 부분 중에 입주자 기여분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뭐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할 수 있다. 하자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근데 그거는 관리 규약에 의거해서 그 당기순이익을 처분할 때 그렇게 써라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 단지 관리유격이 있을 때. 이거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건 어떤 경우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단지에. 단지에 돈이 없어서 미리 그냥 장충은 많은 거죠.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충으로 먼저 좀 써도 되냐? 얘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뭐가 안 맞을까요? 장충하고 자충, 예충은 잔액이 안 맞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30조에 따라서 장기수선 계획을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교체 및 수선 유지, 아까 보수를 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거는 너희가 하자를 하는 거는 소송 비용은 아니지 않아. 안 되지.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을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 지출한 승강기 로프 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틀리죠, 여러분. 수선 유지비 항목으로 막 쓰잖아요. 여기 뭐 많이 걸리죠? 승강기. 또 뭐 걸리죠? 모터. 소방시설. 이런 거 우리 다 소방 유지비로 막 수선 유지비로 막 떨어버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죠? 장기수선 충당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걸리면 과태료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황당했던 게 그냥 단지 계정을 잘못 쓴 건데 뭐 이걸 가지고 과태료까지 하나. 근데 과태료 많이 맞으세요, 이걸로. 제일 장기수선 충당금 중에 가장 큰 거는 뭘까요, 여러분? 미수립. 2천만 원. 1000인가 2000인가. 어쨌든 가장 커요, 미수립이. 그리고 미수립이라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 안 세우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제 그 집합 건물 있잖아요. 집합 건물도 맨 처음에 빌딩 처음에 신설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집합 그 장기수선 계획 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아직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집합 건물이 꼭 될 거나 안 될 거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강화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뭐 700세대, 800세대 이런 데도 있어요. 큰데 집합 건물 막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250세대, 300세대, 뭐 700세대 이런 데도 장충 안 하는 데 있어요. 그럼 나중에 큰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150세대 미만의 150세대 미만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적고 상가가 있고 이런 데는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집합건물법을 따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강화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집합건물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공동주택법이 지금 강화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막 과태료 때리고 막 난리 쳤었잖아요. 강화시키려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왔냐? 집합건물 처리법. 한 2, 3년 전부터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디로 넘어올까? 그 다음에 OP 같은 데로 넘어가겠죠? 일단 여러분, 어쨌든 이 뭐 쉐브로프나 로우로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니라 순간기 유지보수로 매입을 했대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수선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된 공사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 보수비가 승강기 보수 공사를 승강기 유지 보수의 계약에 포함하여 승강기 유지 보수비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뭐죠?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거 있죠. 승강기 계약하잖아요. 승강기 계약. 무슨 형식이죠? FM 형식? FM 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승강기 유지비, 장충 이렇게 원래는 나눠서 그거를 별로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머리를 쓴다고 다 승강기 유지비로 하고요. 이 장충 부분은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게 저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잘못 쓰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FM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시는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단지에 76개인가? 그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 안에 포함되는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이라면 반드시 장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걸리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과태료 많이 내잖아요. 과태료 감인지는 저는 생각 안 하지만, 네, 많이 내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 이제 1, 2편으로 나눴어요.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1, 2편으로 나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정한 댓글 달아주시고요. 주변에 혹시 이렇게 회계나 뭐 이렇게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판도라 경제신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고 제가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 내용을 업로드 시켜놨어요. 요 부분을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연결해 놓을게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